내일로 예정됐던 누리호 발사가 전격 연기됐습니다. 발사대 기립 작업을 마치고 점검을 하던 중 센서 이상이 확인돼 누리호는 다시 조립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순천 봉화산공원 조성 특례 사업을 놓고 순천시가 패소하면서 사업 자체가 취소될 위기에 처한 데 이어 또 다른 공원 사업 역시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 권력을 통제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 광주 전남의 일선 경찰관들이 반민주주의로의 역행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광주 전남 의원들의 지도부 입성에 관심이 모아지며 최고위원을 배출하지 못했던 호남이 이번엔 호남 정치를 복원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누리호 발사가 전격 연기됐습니다. 발사대 기립 작업을 마치고 점검을 하던 중 산화제 레벨 센서에서 이상이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누리호는 다시 조립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후 5시 15분 항우연은 누리호 발사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발사대의 기립 작업이 완료된 뒤 5시간 반 만이었습니다. 항우연 측은 브리핑을 통해 발사 전 점검 과정에서 센서 이상이 발견됐다고 연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립 작업 완료 후 각 단별 센서 점검을 실시하던 중에 1단부 산화제 탱크의 레벨 센서 신호에서 이상이 감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레벨 센서는 산화제 탱크 안에 산화제 충전 수위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현장에서 그 내부 점검을 통해서 이제 원인 파악을 시도를 했으나 발사체 기립이 된 상태에서 발사체 접근하고 저희가 그 확인 작업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서 현재 상태로는 발사 준비 진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됐습니다. 누리호는 다시 조립동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레벨 센서 이상에 대한 원인 분석이 진행 중입니다. 항우연 측은 다시 언제 발사가 재개될지는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주 공간에 우리가 만든 위성을 보낼 수 있게 계속 노력했기 때문에 저는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우리 노력에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 분석과 조치가 완료된 이후 발사관리위원회를 통해 발사일이 다시 결정될 예정인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순천의 봉화산공원 조성 특례 사업을 놓고 토지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순천시가 패소하면서 사업 자체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인근의 또 다른 공원 사업 역시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아파트 건립공사가 70% 이상 진행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조성공사가 한창인 순천 삼산공원 조성 특례사업 부지입니다. 전체 30만 제곱미터 부지에 1,2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와 공원을 조성하는데 모두 4,4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사업 시행 인가가 취소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삼산공원 부지 토지주들이 실시계획 인가 처분 등 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미 이와 연관된 봉화산공원 재판에서 순천시의 행정이 위법해 사업 시행 인가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삼산공원 관련 재판이 봉화산공원보다 더 큰 주목을 받는 이유는 아파트 공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됐기 때문입니다. 아직 착공하지 않은 봉화산공원 망북지구와 달리 삼산공원은 이미 지난 2020년 3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내년 아파트 완공을 앞둔 상태입니다. 재판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동안 아파트가 준공될 경우 주택사업계획 승인 처분만 인정받아 아파트 분양만 이루어지고 공원 조성은 백지화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법적 검토를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지침이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원활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검토 중입니다. 공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민간업자만 배불리고 공원 조성은 물 건너갈 위기에 처했지만 별다른 움직임 없는 순천시의 행보에 의구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경찰 권력을 통제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일선 경찰관들 역시 반민주주의로의 역행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조윤정 기자입니다. 나주경찰서 앞에 걸린 현수막입니다.
경찰 중립성 훼손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행안부 산하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최근 비공식 직제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기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권 조정 등으로 커진 경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선 거센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31년 전에 폐지됐던 경찰국이 부활하면 인사권과 예산권, 감찰권까지 행안부가 모두 통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경찰력 비대를 우려해서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경찰력을 갖다가 통제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오히려 행정안전부가 비대가 돼가지고 인권 보호에 좀 침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광주 전남 경찰 직장협의회도 공동 성명을 내고 행안부의 경찰 통제는 반민주주의로의 역행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 역시 별도 자문단을 꾸려 맞대응을 시작한 만큼 경찰 길들이기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철회되면서 여수산단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물류 이송이 재개됐습니다. GS칼텍스와 LG화학 등 여수산단 석유화학 업체들은 총파업 기간인 지난 8일 동안 공장 내 쌓아뒀던 제품을 화물 차량 등을 동원해 밖으로 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도 파업 기간 생산한 10만 톤의 철강 제품에 대해 타결 직후 반출을 본격화했습니다. 광양항 게이트를 막고 있던 화물 차량 600여 대도 철수하면서 광양항 내 쌓여있던 물류 이송도 시작됐는데 전남 동부권에 적재된 물류가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2주 정도 걸릴 걸로 보입니다. 기아 광주 공장도 8일 동안 멈췄던 완성 차량 운반 카 캐리어가 오후부터 투입돼 본격적인 운송에 들어갔습니다. 파업 기간 동안 생산 제품을 공장 내에 적재하고 있었던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과 금호타이어도 정상 출하를 재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2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 전남 의원들의 지도부 입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을 배출하지 못했던 지역 의원들이 이번엔 호남 정치를 복원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섰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전당대회 최대 변수는 지도부 선출 방식입니다. 현재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을 따로 치르는 단일 지도 체제지만 최다 득표자를 대표로 최고위원을 득표 순으로 결정하는 집단 지도 체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참패를 수습하고 당내 여러 세력을 통합하려면 집단 지도 체제가 더 적합하다는 겁니다. 제 세력과 모든 세력을 아우르면서 통합형 형태로 가자 이런 취지에서 집단 지도 체제를 저희 당이 계속 채택을 해왔던 것인데 아직은 이제 그것을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빠른 것 같고. 집단 지도 체제로 지도부를 선출할 경우 각 계파의 대표 주자들이 출마하기 때문에 선수가 낮은 광주 전남 의원들의 지도부 입성이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의원 중에선 재선인 송갑석, 김승남 의원의 최고위원 출마가 거론되는 가운데 무소속 민영배 의원의 복당도 변수로 꼽힙니다.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탈당한 민영배 의원이 복당한다면 3명이 호남 몫의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전남북 의원들은 그간 호남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3개 지역 의원 중 1명을 최고위원 후보로 내세워왔습니다. 이번 지도부 구성에는 호남의 이해와 요구를 좀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도부에 누군가는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 저도 힘을 보태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낙연 당대표 시절 이후 최고위원이나 비대위원을 배출하지 못한 광주 전남 의원들이 이번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한훈 신임 통계청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호남 지방통계청을 방문했습니다.
한 통계청장은 호남지방통계청에서 올해 중점 사업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고 지자체의 지속적인 수요 파악과 지역 통계 개발 확대, 통계 데이터 광주센터의 활성화 등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호남 최대 전통시장인 양동시장을 비롯해 최근 물가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지난달 취임 후 광주에 있는 호남지방통계청을 처음으로 방문한 한훈 통계청장을 백지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 5월에 취임하시고 호남지방통계청 첫 방문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방문 어떤 이유 때문에 오셨을까요? 예, 제가 통계청장 취임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요. 통계청장 취임하고 본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업무 보고도 받고 대화도 했는데 그 지방청이 이제 저희가 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을 포함해서 5군데가 있는데 지방청에 가서 그 업무 현황도 듣고 또 우리 직원들하고도 같이 좀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통계는 인터넷에 들어가시면은 코시스라고 기본적인 통계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문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고 싶으시다. 그리고 통계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생산을 하지 않지만 유용한 자료들. 예를 들어서 인구 이동 통계라든지요. 그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매출 정보라든지 상당히 속보성 있는 지표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계청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행정 자료하고 그렇게 민간에서 있는 이런 자료들을 저희가 다 같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자체라든지 연구기관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 시민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그거를 통해서 결합을 해서 유용한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거고요. 오늘 이제 6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경대 통계 총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관공업 조사라든지 서비스업 조사라든지 소상공인 조사를 다 묶어서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업체에서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매출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종업원 수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 조사를 하는 거고요. 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전체 산업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건지, 우리 이제 취업자 수는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국민 소득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통계 자료를 만들고 그거를 제공을 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증거 기반의 정책 운영을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요. 국민들께서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좀 저희 조사 요원들이 갔을 때 좀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통계청에서는 과학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 국가 차원의 통계를 만들어 가지고 서비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또 저희 이제 지방 통계청이 있거든요. 이제 5군데 지방통계청이 있고 또 통계사무소 분소까지 합치면 5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각 지역 사무소, 지역 통계청에서는 또 지방정부의 정책 수행에 도움이 되는 통계를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랑 협업을 해서 지방정부에서 꼭 필요한 통계들을 저희가 기획하고 분석하고 서비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역 통계의 허브로 그리고 지역 통계의 큐레이터 역할을 해서 지방이 좀 더 효율성 있는, 좀 더 현실을 정확히 알고 그 현실에 기반을 두고 정책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지방통계청에서는 지금도 계속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6.15 남북공동선언 22주년을 맞아 6.15 공동선언 정신으로 조국의 평화와 번영에 앞장서자고 다짐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씨앗이 된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2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라며 8천만 결의 가슴에 희망을 주고 한반도의 운명을 바꾼 역사적 선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늘리고 내년 8월 문을 여는 호남권 통일플러스 센터와 함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활발히 펼치겠다며 평화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내일 신안군 관계자를 만나 흑산공항 정책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신안군에 따르면 정책 간담회는 내일 오후 2시 당대표실에서 열리며 박철승 신안군 부군수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신안군은 흑산도의 소형공항 건설을 추진해왔지만 공항 부지가 다도의 해상국립공원에 속해 있어 건립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흑산도를 방문해 정권 교체를 이루면 흑산공항을 반드시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스마트 전자경매 시스템을 갖춘 화순축협 가축시장이 준공했습니다. 오늘 준공식이 열린 화순축협 가축시장은 총 사업비 19억 원을 들여 가축 계류장과 사무실, 이용자 휴게실, 스마트 전자경매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스마트 전자경매는 스마트폰이나 PC로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면 출하된 가축의 정보를 확인하고 실시간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KBC 시청자위원회가 전국 단위의 언론과 견줄 만한 콘텐츠 경쟁력을 갖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C 시청자위원회는 오늘 전남대병원에서 회의를 열고 서울광역방송센터의 시사 1번지와 여의도 초대석과 관련해 지역방송의 한계를 뛰어넘는 참신한 콘텐츠 기획이라며 앞으로 전국 단위 언론들과 경쟁할 수 있는 콘텐츠 경쟁력을 갖춰달라고 말했습니다. 마이 로컬 텔레비전은 실시간으로 TV와 유튜브를 통해 시청자와 소통하는 신선한 프로그램이라며 유형별로 콘텐츠를 유튜브에 제공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충고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도울 디지털 커머스 전문 시설인 소담스퀘어 광주가 KBC 광주방송에 들어섭니다. 중소기업 유통센터는 오늘 KBC 광주방송을 방문해 소담스퀘어 스튜디오 신축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디지털 커머스 진행자 양성 과정 등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위한 소담스퀘어 광주는 오는 10월 KBC 광주방송 2층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